야치고 밥이나 하세요. 어머니가 할 줄 아는 게 이런 거밖에 더 있어요? 진짜 짜증나. 하라면 하지.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노인네가. 세상에는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인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순간.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에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묵인된 자식의 무례함. 서울 한남동 한 고급 아파트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칠순을 맞은 친정 엄마의 생일 잔치상을 시어머니에게 차리라는 몹쓸 며느리. 그날 며느리의 입에서 튀어나온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대담하고도 오싹한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천륜을 끊고 200억 유산을 싹 다 기부해버린 어머니의 통쾌한 사이다 복수극.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저는 이말순입니다. 올해 74살 아들 태수 내외와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시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엔 평범했던 거죠. 추석 명절이 끝나고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벌써 온몸이 쑤셨어요. 명절 내내 부엌에서 국 끓이고 전 부치고 설거지하느라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엄마 밥 차렸어? 태수가 거실에서 소리쳤어요. 며느리는 아직도 침대에서 뒹굴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응, 먹어라. 식탁에 밥과 반찬을 올려놓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밥을 퍼서 국을 따르면서도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늘 그래왔듯 참았습니다. 아들이 텔레비전을 보며 밥을 먹고 있는데 며느리가 하품을 하며 나왔어요. 어머님, 밥 차렸어요? 마치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양 물었습니다. 응, 먹어. 늘 그랬듯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엄마 칠순이야. 며느리 미진이 아들에게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 무언가 수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 그래. 선물은 뭐 할까? 태수가 밥을 입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선물보다 잔치를 해야 할 것 같아. 미진의 말에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 어디서? 우리 집에서 하면 될 것 같아. 친척들 40명 정도 올 거야.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추석 음식하느라 등골이 휜 지 3일 만에 또 40명분의 잔치 음식을. 여보, 그럼 음식은? 태수가 미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당연히 어머님이 해주시면 되죠. 어머님 음식 솜씨 좋잖아요. 저희 식구들 다 좋아해요. 미진이 저를 슬쩍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가시가 보였어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0인분의 잔치 음식을, 그것도 이 허리로, 이 무릎으로. 엄마 해줄 수 있지? 미진이 엄마 생신인데. 태수가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갈비찜, 미역국, 잡채, 산적, 전복구이, 양념 불갈비, 떡 케이크. 이 정도면 될까요? 미진이 마치 메뉴판을 읽듯 줄줄 읊었습니다.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양이었어요.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꾹 삼켰습니다. 알았어. 단 2마디로 대답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요. 역시 우리 어머니. 그럼 재료는 내일 마트에서 사오면 되죠? 미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태수와 미진은 만족스럽다는 듯 서로 마주보며 웃었어요. 그럼 토요일까지 준비해 주세요. 토요일 오후 1시에 시작할 거예요. 둘은 마치 이를 지시하는 상관처럼 말하고는 식탁을 떠났습니다. 부엌에 홀로 남겨진 저는
낡은 앞치마 끈을 꽉 움켜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요. 식탁을 치우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내 존재는 무엇이었을까? 밥 짓는 사람? 설거지하는 사람? 아니면 그저 식모? 오랫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쳤습니다. 낡은 메모지에 재료를 적었습니다. 쇠고기 OKG, 미역, 전복, 당면, 쌀가루. 그러다 문득 펜을 멈추었어요. 이게 정말 내 인생이었던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괜찮은 걸까?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 인생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시집와서는 시부모님을, 그 후엔 남편을,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았죠.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 오래된 열쇠 하나가 만져졌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이 담긴 열쇠였어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했어. 메모지를 손에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장을 봐야 하고, 재료 다듬고, 양념 만들고. 그런데 왜 갑자기 가슴이 이렇게 뛰는 걸까요? 마치 오랜 시간 참아온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지만 빠르게 소매로 닦아냈어요. 그래, 이번에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결심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어제의 결심이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죠. 오늘은 달라질 거야. 거울 속 내 모습은 여전히 구부정했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메모지를 다시 확인했어요. 갈비찜, 미역국, 잡채, 산적, 전복구이, 양념 불갈비, 떡케이크, 40인분. 이 음식들을 만들면서 흘렸던 내 땀과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평생 한 게 이것뿐이었나? 아직 모두 자고 있는 시간, 조용히 앞치마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묵묵히 일하는 대신 조용히 서랍을 열어 작은 보자기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넣었습니다. 오래된 통장 하나, 낡은 열쇠,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등기부등본 한 장. 주방 시계가 7시를 가리킬 무렵 태수와 미진이 일어났어요. 엄마 아침 차렸어? 태수가 하품을 하며 물었습니다. 아직? 오늘은 마트 가야 해서. 평소와 다른 제 대답에 태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 우리 골프 치러 가는데. 아침은? 미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라면 끓여 먹어라. 둘의 놀란 표정이 보였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태수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별일 없다. 너희 골프 갔다 와라. 나는 장 보고 올게. 미진은 눈살을 찌푸리며 태수를 쳐다봤어요. 여보, 어머니 왜 이래? 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난 그냥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다녀올게. 평생 처음으로 집안일보다 나를 우선시했습니다. 대형마트는 오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카트에 미역, 쇠고기, 전복, 갈비 하나씩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최상품만 골랐습니다. 비싼 한우갈비, 큰 완도산 전복, 자연산 미역. 장바구니에 물건이 쌓여갈수록 제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계산대 앞에 섰을 때 계산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많이요? 네, 다 주세요. 장바구니 가득 담긴 최고급 식재료들. 총 238만 원입니다. 숫자를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산원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지갑을 깜빡했어요. 이 주소로 배달해 주시면 현금으로 결제할게요. 태순의 집 주소를 적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쯤 배달해 주세요. 꼭요. 마트를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태수와 미지는 이미 골프장에 간 뒤였어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서랍장에서 낡은 가방을 꺼냈어요. 그 안에 미리 준비해 둔 몇 벌의 옷과 필요한 서류들을 넣었습니다. 거실에 있는 가족 사진을 잠시 바라봤어요. 태수가 대학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도 난 웃고 있었죠. 언제나 그랬듯이.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작은 쪽지를 남겼어요. 재료는 배달될 거야. 마이너스 엄마. 그리고 집 열쇠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30년의 억눌림이 한순간에 풀리는 듯 했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한 주소를 말했습니다. 삼성동 천혜빌딩으로 가주세요.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한번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습니다. 45분 후 택시는 고층 빌딩 앞에 멈춰 섰어요. 여기 내려주세요. 요금을 지불하고 건물 앞에 섰습니다. 천혜빌딩이라는 금색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경비원이 저를 알아보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여사님, 오셨습니까? 그가 공손히 인사했어요. 응, 진수야. 오랜만이다. 경비원은 활짝 웃으며 제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옥상 문 열어놨습니다.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고마워.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님, 드디어 오셨군요. 서진호 세무사였습니다. 40년 전 내 한바식당에서 밥을 얻어먹던 그 소년이었죠. 진호야, 이제 시작할 시간이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옥상에서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누님, 드디어 결심하셨군요. 서진호가 내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옥상에서 바라보는 서울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강남, 서초, 잠실. 내 땀과 눈물로 일궈낸 모든 것들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50년이 지났네.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1973년, 그때 처음 상경했을 때가 생각나? 서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대학도 못 갔을 겁니다.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내가 20대 초반 두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을 때입니다. 남편은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저는 아이 둘을 키워야 했죠. 판자촌에 자리를 잡고 건설 현장 옆에 작은 한바식당을 차렸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저녁 9시까지 일했어요. 아줌마, 국이나 더 줘. 밥 좀 빨리 퍼. 하루 종일 들리는 건 이런 소리뿐이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아줌마라고 불렀지. 이름도 물어보지 않았어. 서진호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누님은 달랐죠. 그 어려운 시절에도 진호야, 밥 먹었니? 공부는 어때? 하고 물어봐 주셨잖아요. 그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진호는 대학 공부를 하며 아르바이트로 현장에서 막일을 했어요. 어느 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을 못하게 되자 그 애는 한바식당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어? 내가 물었죠. 등록금이 없어서 이번 주까지 내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난 가게 서랍에서 돈을 꺼내 그에게 건넸어요. 받아. 나중에 갚아도 돼.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누님, 그때 주신 돈 덕분에 저는 법대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서진호의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난 그저 밥이나 퍼주는 아줌마였을 뿐이야. 아닙니다. 누님은 한바의 여왕이셨어요. 모두가 누님 밥을 먹으러 왔죠.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 하루 매출이 5만 원이었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지금 돈이면 50만 원은 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돈으론 두 아이를 키우기에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때 내 인생을 바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누님 기억나세요? 82년 그때. 서진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바식당에 자주 오던 건설 현장 소장님이 어느 날 내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강남에 연립주택 분양권 하나 있는데 살래요? 돈이 없어서 팔아야 해서. 당시 서울 강남은 개발이 막 시작되는 시점이었어요. 얼마예요? 내가 물었죠. 300만 원만 주세요. 싸게 드리는 거예요. 그 돈은 제게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직감이 왔어요. 이건 기회라고. 살게요. 모든 저축을 털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 그 연립주택을 샀습니다. 그게 내 첫 투자였어요. 그렇게 시작했죠. 누님의 전설은. 서진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후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건설 현장 사람들이 어디가 개발될지, 어디가 좋을지 자연스럽게 이야기했거든요. 난 그저 밥만 팔았을 뿐인데 사람들은 모든 걸 말해줬어. 국 한 그릇에 담긴 정보가 내 자산이 되었습니다. 첫 투자 후 집값이 2배로 뛰었어요. 그 집을 담보로 다시 다른 땅을 샀죠. 강남, 서초, 잠실. 서울이 발전할수록 내 자산도 불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날 그저 한바집 아줌마로만 알았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누님은 그때도 전략가셨죠. 아무도 모르게 부동산 제국을 세우고 계셨으니까요. 서진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어. 심지어 내 아들도. 태수를 낳고 또 결혼하면서도 내 자산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늘 생각했어요. 왜 누님은 이렇게 큰 재산이 있으면서도 아드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서진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하니까. 내가 번 돈으로 아들이 망가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태수한테 알려줄 거예요? 그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알려줄 필요가 없어. 오히려 그 애들에게 가르침을 줄 거야. 서진호의 눈이 커졌어요. 어떤 가르침을요?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 동안 한바식당을 하며 삼성동에 건물 3채를 샀어. 지금 시세로 200억은 넘을 거야. 네, 제가 관리해드린 자산이니 잘 압니다. 그리고 서진호에게 내 계획을 말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식모가 아닐 거야. 이제 내 인생을 찾아갈 시간이야. 서진호는 내 결심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집에는 지금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어요. 지금쯤 238만 원짜리 장 봐놓고 기절했겠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태수. 전화를 받지 않고 전원을 껐어요.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2번째 막. 서진호와 함께 강남 야경을 내려다보며 드디어 제 삶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삼성동 천혜빌딩 옥상에서 저는 서진호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누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서진호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어요. 그래, 진호야. 넌 여전히 그때 그 모습 그대로구나. 그의 얼굴을 바라보니
40년 전 한바 식당에서 밥을 먹던 어린 청년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누님도 변함없으세요. 여전히 강인하시고 그의 말에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니, 난 변했어. 오늘부터 정말 많이 변할 거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결심하셨군요. 서진호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그래,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도 생각했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내가 누구인지.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누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부동산 투자자 중 한 분이세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죠. 서진호가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도 며느리도 몰라. 그들 눈엔 난 그저 밥하고 설거지나 하는 노인네야.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런데 어제 며느리가 칠순 잔치 음식을 해달라고 했어. 40인분을. 마치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처럼. 서진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셨군요. 더는 안 되겠더라, 진호야.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창밖으로 서울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누님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국 한 그릇에 울던 내가 지금은 세무사가 되었으니까요. 서진호가 감사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서진호가 어렸을 때 한바 식당에서 공부하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국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어린 진호가 물었던 그날 빗속에서 교과서를 품에 안고 와서는 구석에 앉아 라면 한 그릇을 먹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제가 누님을 도울 차례입니다. 서진호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재산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 진지하게 말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태수에게 아무것도 물려주고 싶지 않아. 서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드님에게요? 정말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재산은 전부 재단을 만들어서 기부할 거야. 재단이요? 한바의 딸들이라는 이름으로 나처럼 혼자 살아가는 여성들을 위한 재단. 서진호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정말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테이블에 놓인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모든 재산 목록이야. 삼성동 건물 3채, 서초동 땅, 그리고 주식들. 전부 200억은 넘을 거야. 서진호가 서류를 펼쳐보더니 경외의 눈빛을 보냈어요. 놀랍습니다. 이 모든 걸 혼자서, 그것도 한바식당 하면서. 그의 말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음식을 팔아 건물을 샀어. 누구도 내가 계약서를 품고 다니는 줄 몰랐지. 서진호는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시작했어요. 재단 설립에는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드님에 대한 상속 배제도 준비해야겠네요. 할 수 있는 거지? 불안한 마음에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할게요. 누님의 의사대로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태수 이름으로 된 아파트. 내가 보증을 서줬잖아. 서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7억 대출에 보증을 서주셨죠. 그 보증을 철회하고 싶어. 서진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보증을 철회하시면 아드님은 대출을 못 갚게 될 겁니다.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모르고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그게 내 마음이야. 서진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수였습니다. 받지 마세요. 서진호가 말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합니다.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곧 문자가 왔어요. 엄마 어디야? 집에 장모님이랑 친척들 다 왔어. 빨리 연락해. 그 문자를 보고 처음으로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진호야, 이제 우리가 행동할 시간이야. 창밖을 바라보며 결연하게 말했어요. 누님, 이제는 제가 누님을 지킬 차례입니다. 서진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분노로 살아왔는지 이제 그들이 알게 될 거야. 처음으로 50년 만에 진짜 내 모습을 되찾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음식으로 살았지만 이젠 말로 살 거야.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어요. 한바의 딸들. 좋은 이름이네요. 이제 시작입니다. 서진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삼성동 천혜빌딩 내 제 사무실에서 저는 서진호와 함께 재단 설립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누님,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네요. 이것만 서명하시면 됩니다. 서진호가 말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인가 봐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날 오후 태순의 집에선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직접 보지 않았어요. 상상만 할 뿐이었죠. 누님, 지금쯤 정말 난리가 났을 텐데요. 서진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상상이 되는구나. 태수와 미지는 골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피곤해. 엄마, 뭐 먹을 거 있어? 태수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리쳤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미진도 따라 외쳤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고요했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태수가 다시 불렀어요. 어디 계세요? 미진이 거실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집안을 둘러봤지만 저는 보이지 않았죠. 엄마가 없네. 태수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났어요. 미진이 부엌으로 가서 둘러보았습니다. 음식도 없고 어디 갔지?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쪽지를 발견했어요. 여보, 이거 봐. 미진이 쪽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재료는 배달될 거야. 마이너스 엄마. 태수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무슨 소리야 이게?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트 배달입니다. 주문하신 식재료 왔습니다. 태수가 문을 열자 배달원이 술에 가득 식재료를 싣고 와 있었어요. 무슨 식재료요? 어제 김말순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식재료입니다. 한우갈비 OKG, 활전복 20마리, 자연산 미역, 특등급 쇠고기. 배달원이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총 238만 원입니다. 현금으로 결제 부탁드립니다.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2-238만 원이요? 미진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다 주문했다고요? 현금으로요? 배달원은 무거운 상자들을 현관에 내려놓았어요. 네, 할머니께서 직접 고르셨습니다. 최상품으로만요. 태수는 황급히 지갑을 뒤적이다 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로 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태수의 손이 떨리며 카드를 긁었어요. 여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야? 미진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전화해봐야겠어. 태수가 내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전화기가 꺼져 있어. 태수의 목소리가 불안해졌습니다.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어디로 갔겠어? 곧 돌아오실 거야. 미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진이 문을 열었어요. 엄마, 아버지. 미진의 부모님과 친척들 20여 명이 환한 미소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우리 딸.
미진의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칠순잔치라더니 음식은? 시어머님은? 친척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둘러보았습니다. 태수와 미진은 서로를 쳐다보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게 사실은 미진이 더듬거렸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나가셔서 뭐 나가셨다고? 칠순잔치 하는데? 미진의 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어요. 음식은 아직. 태수가 현관에 쌓인 상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식재료는 있는데 아직 요리를 시작도 못했어요. 친척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다 배고픈데. 미진의 삼촌이 짜증을 냈습니다. 사위라는 사람이 장모 생일 잔치를 이렇게 준비해? 미진의 이모가 쏘아붙였어요. 진정하세요, 이모. 지금 주문할게요. 미진이 급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주문? 뭘 주문한다는 거야? 피자, 그리고 치킨. 미진의 어머니가 얼굴을 붉혔어요. 내 칠순잔치에 피자랑 치킨이라고? 거실에는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참나,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왔나? 저번에 우리 칠순 때는 뷔페를 예약했었는데. 미진의 어머니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처가 망신이야. 내가 창피해서 어디 얼굴을 들고 다니냐. 태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내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어디 계신지 알 수 있는 방법 없어? 미진이 초조하게 물었어요. 태수는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듯 말했습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 앱 설치해 둔 게 있어. 그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 앱을 열었어요. 마지막 위치가 삼성동 천혜빌딩이래. 삼성동? 어머니가 거기서 뭘 해? 미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청소부라도 되셨나? 미진이 비꼬듯 말했어요. 태수는 빌딩 번호를 검색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말순이라는 분이 거기 계신가요? 제가 아들인데요. 아, 김 여사님 말씀이십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경비원의 말에 태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사님이라고? 잠시 후 경비원이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사님은 지금 회의 중이시라 통화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회의요? 제 어머니가 무슨 회의를 해요?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네, 모르십니까? 김 여사님은 저희 빌딩 소유주이십니다. 뭐라고요? 소유주라고요?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비원의 말을 들은 태수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전화를 끊고 미진에게 말했습니다. 미진아, 엄마가 삼성동 빌딩 주인이래. 뭐, 무슨 헛소리야? 어머니가 빌딩 주인이라고? 미진이 비웃듯 말했어요. 방금 경비원이 그렇게 말했어. 김 여사님은 저희 빌딩 소유주라고.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다고 빌딩을 가져? 미진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어요. 그때 미진의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음식은요? 태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좀 급한 일이 생기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미진의 어머니는 분노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내 칠순잔치에? 주변 친척들도 모두 불만을 표했어요. 우리 그냥 가자. 이런 대접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미진의 삼촌이 말했습니다. 결국 친척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미진의 부모님도 화가 나서 돌아갔습니다. 집에 남겨진 태수와 미진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정말 빌딩 주인이라고? 미진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내일 가봐야겠어. 삼성동 천혜빌딩으로.
태수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삼성동 천혜빌딩 사무실에서 저는 서진호와 함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전화했대요. 경비실에. 서진호가 말했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일 오겠지? 아마도요. 누님이 빌딩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테니까요.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준비됐어. 내일 내 아들에게 진짜 나를 보여줄 시간이야. 다음 날 아침 제 사무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서진호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누님, 아드님이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올라오라고 해.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오랜 시간 감춰온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었죠. 곧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수와 미진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태수가 넓은 사무실을 둘러보며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미진은 고급스러운 가구와 인테리어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들어와라. 차분하게 말했어요. 내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자신감이 묻어났죠. 이게 엄마 사무실이에요? 태수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래, 내 사무실이야.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앉아. 두 사람은 어색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진호가 커피를 내왔어요. 누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서진호가 공손히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누님이라고? 저분 누구예요? 태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진호 세무사. 내가 40년 전에 도와준 사람이야. 창가로 걸어가 서울 풍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제 그렇게 나가시더니 여기가 어디예요? 태수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어요. 삼성동 천혜빌딩이야. 내 건물이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건물이라고요? 미진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소리쳤어요. 그래, 내 건물이야. 삼성동에 빌딩이 세 채 더 있고. 태수와 미진은 서로를 쳐다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엄마, 농담이죠? 어떻게 엄마가 이런 빌딩을. 태수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난 한바집 아줌마였어. 30년 동안 의자에 앉으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1973년 두 아이를 데리고 서울에 왔지. 판자촌에 살면서 건설 현장 옆에 한바식당을 차렸어. 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침 3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저녁 9시까지 일했지. 그렇게 모은 돈으로 첫 투자를 시작했어. 미진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건설 현장 사람들에게서 정보를 얻었어. 어디가 개발될지, 어디가 좋을지. 그렇게 조금씩 투자했지. 책상 서랍에서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에 펼쳤어요. 이게 내 재산 목록이야. 삼성동 건물 3채, 서초동 땅, 그리고 주식. 시가총액 200억 정도 돼. 태수와 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200억이요? 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야. 태수가 갑자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힘들게? 너희가 뭐가 힘들었는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난 평생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면서 살았어. 너희한테 한 번도 내 재산 얘기 안 했지. 왜? 두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하니까. 내가 번 돈으로 너희가 망가지는 꼴 보고 싶지 않았어. 창가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 돈 없이도 이미 썩었더라. 태수가 놀라서 일어섰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차갑게 그를 쳐다봤습니다. 네 와이프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몰라. 이번 주말이 장모님 칠순이에요. 엄마가 음식 좀 다 준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미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어머니가 워낙 음식을 잘하시니까. 음식 잘한다고 노예처럼 부리는 거야? 40인분을 혼자 준비하라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너희 눈에 뭐로 보였는지 알아? 밥하는 기계, 청소하는 로봇. 그것뿐이었어.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엄마를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만해. 이제 와서 거짓말 듣고 싶지 않아.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이 재산 너희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태수와 미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미진이 소리쳤어요. 다 한바의 딸들 재단에 기부할 거야. 나처럼 혼자 살아가는 여성들을 위해서. 태수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럴 순 없어요.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차갑게 웃었어요. 가족? 언제부터 너희가 날 가족으로 대해줬니? 미진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해가 있으셨나 봐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이미 늦었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늦었어. 어제 재단 설립 서류에 도장 찍었어. 그리고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태수야, 너 아파트 보증 철회했어.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보증을요? 그래. 이제 내가 알아서 해결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밥만 지은 줄 알았겠지. 하지만 그 밥으로 건물을 샀다. 뒤돌아서 태수와 미진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충격과 절망, 그리고 탐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가. 다음 주까지 집에서 나가주면 고맙겠다. 태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요. 우리 잘못했어요. 미진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쓴웃음이 나왔어요. 돈 앞에서는 무릎도 꿇는구나.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가. 태수와 미진은 사무실에서 쫓겨난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보는 두 사람의 표정은 처참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정말 200억 재산이 있다고? 미진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태수의 목소리는 공허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준다고? 말도 안 돼. 미진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법이 있잖아. 자식에게 유류분은 줘야 한다고. 태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맞아. 법적으로 내가 엄마 재산의 최소 절반은 받을 수 있을 거야. 희망의 빛이 그의 눈에 어렸습니다. 다음 날 태수와 미진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김 변호사님,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재산을 재단에 기부한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네, 민법상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어요. 태수와 미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200억 중에 최소 100억은? 미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는 좀 복잡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두 사람의 미소가 굳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만약 어머님께서 이미 재단의 재산을 증여하셨다면 상속 재산이 아니게 됩니다.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래도 방법이 있겠죠? 미진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어머님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진호와 함께 한바의 딸들 재단 설립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누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이 첫 번째 장학생 선발 면접이고요. 서진호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진호야.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천혜빌딩입니다. 서진호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누님, 태수 씨 변호사라는 사람이 등기부등본과 재산증명서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이미 대응책은 준비해뒀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날 오후 태수와 미진이 다시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변호사를 대동했어요. 어머니,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미진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차갑게 물었어요. 태수가 변호사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저희 변호사님이세요. 어머니의 재산 문제로. 말을 자르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미 알고 있다. 유류분 청구하려고 왔지?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 여사님, 법적으로 아드님은 상속 재산의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진호가 옆에서 조용히 서류 한 장을 내게 건넸어요. 그것을 변호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읽어보시지.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미진이 초조하게 물었어요. 삼성동 건물 세 채와 서초동 땅은 이미 한바의 딸들 재단의 부담부 증여가 완료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태수와 미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증여라니? 태수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어머님이 생전에 이미 재산을 재단에 기부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진행되었고 이미 등기 이전까지 완료되었네요. 변호사의 말에 태수가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그럼 우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너희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미진이 갑자기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이건 너무해요. 우리를 속이신 거잖아요. 우리도 가족이에요, 가족. 차갑게 대답했어요. 가족? 너희가 언제 날 가족으로 대해줬니? 태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너무 늦었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재산은 내 땀과 눈물의 대가야. 한바 식당에서 국 한 그릇 팔아모은 돈이지.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나처럼 고생하는 여자들을 도울 거야. 너희 같은 사람들이 쓰게 하진 않을 거야. 미진이 태수를 일으켜 세우며 비웃듯 말했어요. 그래도 법정에서 싸울 수 있어요. 아직 포기 안 했어요. 그 말에 서진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시도해 보시지요. 하지만 이미 모든 법적 절차는 완벽합니다. 세무사이자 변호사로서 말씀드립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정말 완벽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워요. 태수와 미진의 얼굴에 절망감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 내 아파트 보증도 철회했어.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그럼 우린 어떻게 살아요? 집도 잃게 생겼는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70년대에 판자촌에서 시작했어. 너희도 할 수 있을 거야. 서진호가 다가와 속삭였어요. 누님, 재단 설립식에 늦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 재단 설립식이 있어. 태수와 미진 그리고 변호사를 지나쳐 걸어갔어요.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이렇게 버리실 거예요? 태수가 울부짖었습니다.
문간에서 돌아보며 말했어요. 넌 날 버렸잖아. 그저 밥하는 로봇으로.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미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법은 우리 편일 거예요. 어떻게든 찾아낼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시도해봐. 하지만 이건 내가 40년 동안 준비한 일이야. 문을 닫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며칠 후 태수와 미진은 다른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포기하자고 했지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자식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태수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이번 변호사는 더 유명한 상속 전문가였습니다. 아드님 말씀이 맞습니다. 민법상 자녀는 유류분 청구권이 있어요. 친생자라면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즉 최소 12은 보장됩니다. 태수와 미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희망에 찬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럼 방법이 있는 거군요? 미진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일단 어머님 재산 목록과 등기부등본을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조사를 진행해 볼게요. 변호사의 말에 태수는 희망의 끈을 붙잡는 듯 했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태수가 미진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될 것 같아. 친생자 권리는 법도 막지 못할 거야. 그래, 뭐라고 해도 엄연한 아들인데 법이 우리 편이야. 미진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웃으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200억이면 우리 몫은 최소 100억은 되겠네. 미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 이제 우리도 건물주가 될 수 있어. 태수도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 희망은 산산조각 났어요. 우편함에서 꺼낸 두꺼운 내용 증명 봉투. 태수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와 진실입니다. 김말순 여사님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태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알려드립니다. 삼성동 천혜빌딩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은 이미 한바의 딸들 재단의 부담보 증여가 완료되었으며 이는 2년 전부터 계획된 법적 절차로 미진이 태수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뭐, 2년 전부터? 그게 무슨 말이야? 두 사람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2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태수가 벽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서류를 더 읽어내려가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또한 김말순 여사님은 생전 증여를 통해 모든 자산을 이미 재단으로 이전하셨으므로 향후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미진이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이게 말이 돼?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태수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나를 법적으로도 버린 거야.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진은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재단? 그게 다 핑계야. 그냥 우리를 엿먹이려는 거지. 당신 엄마는 정말 독하다니까. 히스테릭하게 소리치며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이제 어쩌지? 우리 아파트 대출도 곧 만기인데. 태수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미진이 갑자기 태수의 멱살을 잡았어요. 당신이 어떻게든 해봐. 당신 엄마잖아.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벌써 몇 번을 빌었는데 엄마는 완전히 마음을 닫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소리치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한편 삼성동 천혜빌딩 1층에 마련된 한바의 딸들 재단 개소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50년 전 나는 두 아이를 데리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한바 식당에서 국 한 그릇 팔아 겨우 살아남았죠.
참석자들이 경청했습니다. 그 시절 여자들은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로만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난 그것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이 재단은 나처럼 홀로 싸우는 여성들을 위한 곳입니다. 내 모든 재산 200억을 이 재단에 기부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이제부터 이 공간은 여성들의 꿈을 키우는 곳이 될 것입니다. 단상 아래에는 서진호와 함께 과거 한바식당 시절 알고 지내던 여성들이 서 있었습니다. 말순 씨,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박분자, 김옥자, 오랜 친구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나는 내 아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어요. 왜냐고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가치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바식당에서 흘린 땀과 눈물로 번 돈이 누군가에게 더 의미 있게 쓰이길 바랍니다. 서진호가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누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진호야, 이제야 내 삶을 찾은 것 같아. 행사가 끝난 후 재단 카페에 모인 여성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생님, 저도 한바집에서 일했었어요. 그때 누님 덕분에 살았죠. 나이 든 여성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도울 차례예요.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문득 태수가 생각났어요. 그가 어렸을 때 업고 다니던 기억, 학교 보내던 기억. 잠시 마음이 아팠지만 이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수였어요. 받지 않으시나요? 서진호가 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우리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야, 너도 이제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 엄마, 그래도 전 엄마 아들이잖아요. 태수가 울먹였어요. 그래,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이제 넌 어른이고 난 나의 삶이 있어. 전화를 끊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어미였지만 이제는 세상 소외된 자들의 어머니가 되련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수와 미진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아파트 대출 연장이 거절되었고 결국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구나. 태수가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삿짐은 이미 다 싸놓았습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미진이 한숨을 쉬며 태수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됐어.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게 뭐지? 태수가 공허하게 물었어요. 빚뿐이지. 카드빚, 대출빚, 그리고 상처. 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세 보증금마저 사기를 당했다는 거였어요.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 이 집 주인이 전세금 다 떼먹고 도망갔대. 태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 그럼 우리 보증금은? 미진이 소리쳤어요. 날아갔어. 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내 부모님이 있잖아. 거기라도 가자. 미진이 마지막 희망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미진의 부모님은 그들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얼굴에 먹칠만 하고 장모 생일에 그런 망신을 줬으면서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니? 미진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엄마, 제발.
우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미진이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넌 이미 우리 딸이 아니야.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전화가 끊겼어요. 미진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 엄마 때문이야. 우리 이렇게 될 거면서 왜 처음부터 속였어? 태수를 향해 소리쳤어요. 내가 뭘 알았겠어? 엄마가 그런 재산이 있는 줄 알았으면. 태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알았으면 뭐, 더 잘해줬겠다고? 정말 위선자네. 미진의 비난이 계속됐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지경으로 망가졌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술에 취해 돌아왔어요. 엄마가 나를 버렸어. 그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미진은 그를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짐을 들고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도 못한 채로요. 태수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어머니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보자. 미진이 마지막 희망을 내비쳤어요. 태수는 어깨를 늘어뜨린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한바의 딸들 재단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홀로 가족을 키우며 200억 부동산을 일군 한바집 여사, 전 재산 기부에 재단 설립. 신문 헤드라인이 떴고 방송에서도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단 사무실에서 여성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누님 정말 대단해지셨네요. 요즘 언론에서 호평이 쏟아집니다. 서진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진짜 중요한 건 이 재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느냐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서진호가 물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수와 미진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수야. 담담하게 불렀습니다. 미진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태수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집도 잃고 돈도 다 잃었어요. 서진우가 나가려고 했지만 내가 손짓으로 말렸어요. 너희 둘 다 일어나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앉아.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미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 후 대답했어요. 용서는 내 마음에 남겨두마. 하지만 내 재산은 너희 것이 아니다. 태수가 슬픈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너희 나이 때 모든 걸 잃고 시작했었다. 국 한 그릇 파는 것부터 시작했지. 서진우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누님, 재단 개소식 시간이 다 됐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어요. 태수야, 내가 정말 새 출발을 하고 싶다면. 태수가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재단에서 경비원이 필요해. 미진이는 카페에서 일할 수 있고 두 사람의 눈이 커졌어요.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 대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이제부터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야 해. 내가 그랬던 것처럼.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요, 엄마. 미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이제 한바의 딸들 재단 개소식에 참석해야 한다. 나중에 서진우에게 찾아오면 일에 대해 알려줄 거야. 재단 개소식장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수십 명의 중장년 여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부엌에서 보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밥을 지으며 청중들이 조용히 경청했어요. 하지만
그 국과 밥이 저를 살리고 건물을 샀습니다. 이제는 그 밥으로 세상을 살리고 싶어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재단은 나처럼 홀로 싸워온 여성들을 위한 곳입니다. 한바의 딸들, 그 이름처럼 우리는 서로의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청중 속에서 누군가 외쳤어요. 우린 이제 혼자가 아니다. 그 말에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재단 현판 제막식이 이어졌어요. 천천히 현판 앞으로 걸어가 끈을 당겼습니다. 한바의 딸들 재단. 금빛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부엌의 그림자가 아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태수와 미진이 뒤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에는 후회와 존경이 섞인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귓가에 려퍼졌어요. 마침내 찾은 나만의 길, 내 이름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닌 이말순으로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말순 여사님에게 힘이 되는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 고부실화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면 3대가 복 받으실 거예요.